안녕하세요. 영은술사입니다. 오늘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1편입니다. 전에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모두 다 끝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명사 수식하는 경우를 배울 텐데요. 이것은 명사 수식 관련된 영상 중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형용사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크게 서술적 용법 그리고 한정적 용법이 있어요. 먼저 서술적 용법을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은 이 형식 문장이에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인데 주격보어로서 지금 형용사가 온 거예요. 이때 형용사는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 혹은 서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술해 준다는 말이 즉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녀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오형식이거든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서 지금 이렇게 is라는 형용사가 온 거예요. 앞에는 아까 첫 문장에선 주격 보호이니까 주어를 서술해 줬잖아요. 얘는 지금 목적격 보호이니까 목적어가 어떤지를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술적 용법은 설명이 된 거고요. 이제 한정적 용법. 마지막 문장에서 여기 있는 brave는 주어를 서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뒤에 있는 girl,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수식이라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한정적 용법일까요? 자, girls, 소녀들이란 뜻이에요. 일단 저희가 한번 가정할게요. 전 우주적으로 소녀들이 있어요. 전체 소녀들. 근데 그 전체 소녀가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5명이 전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소녀들의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brave라는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용감한 소녀들이죠. 그러면은 이 5명 중에서 뭐 주관적이겠지만 용감하다는 개념이 정말 용감한 소녀가 이렇게 딱 2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s를 붙인 거예요. girls. 복수의 개념일까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예문에 보시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어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한 소녀라는 거죠. 어가 붙었기 때문에 한 명을 의미하고 이거나 혹은 이거를 가리키는 거겠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의미의 한 소녀라는 뜻인 거예요. 이 형용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의미가 이 전체 집합에서 좀 더 작은 집합으로 좁아졌죠. 제한돼 버렸죠. 한정돼 버렸죠. 그래서 이게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고 더 쉬운 말로 저는 그냥 수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여기에 어가 붙는 순간 이 전체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명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형용사는 크게 서술적 용법 그리고 한정적 용법이 있다. 서술적 용법은 주어를 서술해주거나 혹은 아까 오형식에서 목적어를 서술해준다. 한정적 용법은 쉽게 말하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사를 수식해줄 때 의미가 한정돼 버리잖아요. 혹은 제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정적 용법 혹은 제한적 용법 혹은 수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바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의 타동사가 뭘까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예요. 여기에 it이 바로 그러한 타동사 중 하나이고 따라서 다음에 이렇게 something이라는 목적어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단계는 이러한 말을 준비한 거고 두 번째 단계는 분리시킨 거예요. 즉 it과 something이 이제 분리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는 거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it과 something의 자리를 바꾼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동사가 지금 순서 바뀌어서 뒤로 갔잖아요. 그 동사를 뭘로 바꾼 거예요? 앞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로 바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플러스를 사라지게 할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something과 to it이 결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가 되었고 something to it이 된 거죠. 이때 to it은 앞에 있는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형용사에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이해할 때 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서술적 용법 그리고 한정적 용법. 이것은 무슨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일까요? 이 to 부정사는 바로 한정적 용법이죠. 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함으로써 그 something의 의미가 한정 또는 제한 또는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혹은 수식. 그리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하는 또는 뭐뭐할. 여기서는 to it이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면서 먹을 어떤 것 이거인 거죠. 이거를 만약에 끊어서 직독직해 한다면 여기 가운데서 어떤 것 또는 그냥 것이라고 해도 돼요. 먹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먹을이 어떤 것을 지금 꾸며주는 거죠.
자, 세 가지 예문을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to drink,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얘는 먹을 물. 두 번째, a present, 선물이죠. 줄 선물. 그 다음 세 번째, 책들이죠. 책들인데 to read니까 읽을 책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목을 보시면 자동사가 뭐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예요. 여기 있는 live가 바로 그러한 자동사 중 하나이고, 따라서 live 다음에 바로 명사 같은 목적어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쵸? 대신 이렇게 전치사구가 왔어요.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명사구가 와요. 그래서 여기 in이라는 전치사에다가 이렇게 a house라는 명사구가 왔어요.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나 명사구를 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요. 일단은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뭐 한다? 분리시킨다. 이때 분리할 때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하냐면 이 자동사랑 전치사를 합쳐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치사의 목적어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순서 바꾸기. 지금 명사구인 a house가 앞으로 오고 지금 live in은 뒤로 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지금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줬어요. 그쵸?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플러스를 없애준다. 즉 하나로 이제 말을 잇는 거죠. 그래서 a house to live in이 됐고, 이때 to live in은 바로 형용사 역할하는 to 부정사죠. 앞에는 a house를 꾸며주죠. 앞에 a house는 집이죠. 근데 뭐 할 집이죠? to live in, 살 집인 거죠. 제가 이거 그냥 살 집으로 안 하고 이 집을 먼저 쓰고 끊어 읽고 살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명사구가 오고 뒤에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끊어서 읽는 게 습관된 사람은 이게 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되게 편리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역시 세 개의 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Friends는 친구들이죠. 근데 어떤 친구들? To play with, 같이 놀 친구인 거죠. Paper, 종인데 어떤 paper죠? To write on, 쓸 페이퍼인 거죠. 그 다음 누군가죠? Someone, 어떤 누군가죠? To talk to, 말할 또는 대화할. 그런데 여기서 뭐 질문이 없으실까요? 바로 to 부정사의 뒤에 오는 전치사, 이 전치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혹은 이게 만약에 비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여기 전치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명사들 있죠? 명사들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임의로 끌고 와가지고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플레이 다음에 여기 friends가 왔을 때 바로 올 수는 없죠. 논다, 누구와?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with가 오겠죠. 그 다음 여기 paper가 있겠죠. 쓰는데 어디다 쓰죠? 종이 위에 쓰는 거니까 뭐뭐 위에라는 on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someone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 전치사 to가 오거든요. 참고로 to 대신 with를 쓸 수도 있어요. talk with 혹은 talk to 할 때 이야기하다, 뭐 대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명사나 명사구가 왔고 그 뒤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렇게 to 부정사가 붙는데,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치사가 딸려 있죠. 그쵸?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공통점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인 거죠. 그쵸? 한 가지 더. 왼쪽에서 to 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 원형은 무슨 동사죠? 바로 타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to 부정사 안에 있는 그 동사 원형인 이 동사는 무슨 동사죠? 바로 자동사인 거예요. 자, 영어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영어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넣었어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저희가 했던 건데 명사나 명사구이고 to 부정사 구인데 얘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나 명사구를 꾸며주는 그러한 구조인 거죠. 형용사하고 명사가 이렇게 합쳐지면 뭐죠? 하나의 커다란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언급한 명사구를 포함해서 명사, 명사구, 명사절은 모두 기본적으로 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혹은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상식화 시키세요. 이것은 좀 전에 했던 것으로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더 간단히 생각한다면 결국 명사에다가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에 붙은 거예요. 보통은 형용사는 앞에 붙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뒤에 붙는 거죠. 그러면은 형용사와 이 명사는 의미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커다란 명사 덩어리인 거예요. 즉 명사구인 거예요.
예를 들어 books 명사를 뒤에 to read가 꾸며져서 지금 명사와 형용사의 구조인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명사구인 거고 이 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개의 예문을 준비했어요. 노란색 부분은 바로 그 명사구인 거죠.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books to read 읽을 책들은 제가 은을 붙여야죠. 왜냐면 주어잖아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다. I need 나는 필요로 한다. books to read 읽을 책들을 these 이것들은 are books to read 읽을 책들이다. 일단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주어에다가 주어 동사 동일하게 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구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왜 목적어이고 얘는 왜 보어인지 이거 예전부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에다가 제가 쇼츠 영상을 카드 영상으로 달아 놓을게요. 일단은 그래도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주어하고 여기 지금 명사구하고 이거 동격일까요? 아닐까요? I는 사람인데 books to read는 이거 자체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격이 아닌 거예요. 동격이 아니면 바로 목적어인 거예요. 뒤에는 이 명사구가요. 그 다음 these 그리고 books to read 이것들은 뭐다? 읽을 책들이다. 자, 동격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절대 뒤에는 명사구를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목적어가 아니니까요. 자,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 명사 수식 첫 번째를 한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명사 수식 두 번째를 할 텐데요. 이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들을 다룰 텐데 중요하거든요. 꼭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